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나나랜드님이 월요일을 기분 좋게 맞이하는 게 흔하지 않은데 오늘은 기분이 최고네요. 왜 그럴까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글쎄요. 왜 그러실까?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그 이유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네. 에라이님,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전봇대에 날리는 폐 비닐마저 아름다운 아침이네요. 왜 이렇게 아름답게 보일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비슷한 네. 이유겠죠. 네. 김창면님, 긴 터널을 빠져나온 기분입니다. 이제는 진영을 떠나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를 위해서 다 같이 한마음 한뜻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봄이로구나님은 반면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제는 밤잠을 좀 잘 줄 알았는데 아직도 해결해야 할 일이 많아서인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부터 시선 집중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나라 걱정은 다 국민들 몫이라니까요. 이렇게. 그러게 네. 말입니다. 2853님, 이제는 방 빼라고 또 시위를 해야지 비워줄까요? 네. 9039님, 아니 파면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관저에 있습니까? 지지자들을 향한 선동 메시지를 낼 게 아니라 언제까지 관저에서 나가겠다 메시지를 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문제는 잠시 후 2부에서 집중적으로 알아볼 계획입니다. 네, 세상에 아름다운 분들도 있고 지금 아름답지 않고 또 걱정이 많은 분들도 있는데 이 모든 마음을 모아서 뉴스에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뉴스가 2개 있습니다. 첫째, 어제 변호인단을 통해서 자신의 지지자 모임인 국민변호인단을 향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라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오늘의 현실이 힘들어도 결코 좌절하지 마시라.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시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둘째, 그저께 관저에서 나경원 의원을 만났습니다. 1시간가량 차담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 차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역할을 많이 해줘서 고맙다라고 말을 했다고 지금 전해졌는데 1시간 나눈 대화치고는 공개된 내용이 너무 적죠. 그 이후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가 궁금한데 아무튼 알려지질 않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뉴스는 각각 메시지 정치, 사저 정치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어떤 거죠? 윤석열 지지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극우 유튜브 등에서 윤 어게인이라는 구호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 재출마해서 헌재의 파면 선고로 대통령직을 상실한 것을 만회해야 한다라는 주장이라고 하는데 이건 한마디로 망상입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하는 이유는 이 구호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메시지 정치, 사저 정치가 결합됐을 경우를 상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뭐겠습니까? 이른바 윤석열 세력화입니다. 그 세력화는 국민의힘 경선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사실 이미 예견됐던 일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어떤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3일장이면 족하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빨리 손절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자, 영혼이 육체를 얻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스토리를 다루는 영화가 참 많았습니다. 그 영화의 분류는 대부분 호러였습니다. 국민의힘에게는 호러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 정도로 정리하고 이번에는 거리로 나가보겠습니다. 광화문 집회로 가보자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제 광화문 집회에서 정광훈 목사가 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는 이게 국민 저항권으로 해체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네, 무슨 고장난 LP판도 아니고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하는데 반복할 때마다 그렇다고 살이 붙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계속 저항권 이 세 글자만 반복하는데 도대체 뭘 알고서 저 개념을 쓰는 건지 한번 이걸 좀 따져봅시다.
마침 확실한 계기가 부여됐으니까 한번 따져보자라는 건데요. 어떤 계기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결정문 요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추려봤는데 딱 세 토막 들어보시죠.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자, 이 세 마디에 저항권 개념이 녹아 있습니다. 저항권은 아무 때나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지켜야 할 국가 권력이 오히려 기본 질서를 해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 할 때 주권자 국민이 자기 방어와 자유 보존을 위해서 최후의 방법으로 쓰는 권리입니다. 자, 조금 전에 들었던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기에 국민이 정당한 저항을 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란을 변호하고 배신자를 두둔하는 움직임은 뭐가 되는 걸까요? 그건 저항권의 행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열한 떼쓰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고 더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영업권 행사에 불과하다. 돈 벌기 위해서 저항권 내세우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그날 그 광화문 집회 자리에서 그랬다면서요. 헌금 더 달라고. 더 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항권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은 어디에 가 있다는 겁니까? 영업권에 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 나왔으니까 오늘 조간에 실린 거 하나 소개해드리면서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파면이 됐습니다. 그 뒤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쏟아질 겁니다. 뭐가 쏟아지느냐? 비하인드 뉴스가 쏟아질 겁니다.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간략하게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파면되는 처지까지 빠졌느냐? 그것은 결국은 그 자신의 오독 그리고 오판 때문이라는 것인데 몇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다뤘습니다. 비하인드를 전했는데요. 그 소제목 하나, 그의 화는 피아를 넘나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사례 하나만 전해드리면 의대 정원 문제가 불거지자 다른 거의 모든 참모들이 직언을 못하고 있었는데 직을 걸고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 2명 있었다고 합니다. 이관섭 비서실장과 한호섭 정무수석이었다고 하는데요. 아니되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가 어떻게 됐느냐? 회의에서 배제됐고 옷을 벗었다. 결국 나갔죠. 네. 이때 이관섭 비서실장이 비서실장 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그만둬서 도대체 뭐야? 이런 얘기가 그때 많이 있었거든요. 이게 아니되옵니다라는 이 한마디 때문이었다라는 비하인드를 전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소제목이 자신만의 세계에 갇혔다라는 건데 어떤 사라냐? 저는 이건 처음 보는데요. 22대 총선날이었던 4월 10일 저녁 일부 참모가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몇 분 일찍 듣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더니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럴 리가 없어. 당장 방송 막아. 라고 했다고 합니다. 분노에 찬 목소리가 문 밖에서도 들렸다고 합니다. 방송을 어떻게 막습니까? 그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2023년 4월 국빈 방문 중이던 미국에서도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가 예정됐던 날 아침에도 우파 유튜버와 1시간을 통화한 일이 있었다. 유튜버와. 네, 유튜버 사랑이 이렇게 참으로 끔찍했다. 이런 비하인드를 전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이런 비스무리한 뉴스들 앞으로 참 많이 보시게 될 거다.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M님이 도대체 대통령은 어떤 세상에 살았던 건가요? 라고 물어주셨습니다. 딱 결론 나왔죠. 자기만의 세상에. 그렇게 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실 지난 4일 날 헌재에서 탄핵이 된 뒤에 변호인들하고 만찬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 뉴스도 좀 놀라웠거든요. 네. 거기서 했다는 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됐다. 그냥 짐짓 의연하려고 했나 보지요. 네, 아무튼 뭐 이것도 당황스러웠는데 어쨌든 비하인드 뉴스 계속 나올 텐데 좀 눈여겨보도록 하고요. 극악 서생님이 근데 전광훈 목사는 내란 선독죄로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찰은 뭐 하나요? 라고 물어주셨어요. 며칠 전에 제가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전히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건가요? 며칠 전에 전해드리면서 결국은 경찰은 뭘 보고 있을 것이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걸 볼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선고 나왔잖아요. 나왔죠. 되게 속도 올릴지 한번 이걸 좀 봅시다. 경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네. 그리고 9336님은 집회하면서 돈 벌려는 목적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팔아 돈 버는 목사 같아요. 라고 좀 지적을 해주셨고 네. 밴댕이님이 이제는 한겨울밤의 개몽, 여기서 개는 아입니다. 개몽으로 끝난 개몽, 여기서 개는 여이예요. 개몽의 미몽에서 좀 깨어날 때다라고 보내주셨고 아름다운 독도님은 저 광화문에 계신 분들 좀요. 트럼프 따라하기 좀 그만하시고요. 이미지도 별로 안 좋은 트럼프가 뭐가 그리 멋져 보이십니까? 성조기는 왜 드세요? 라고 좀 물어주셨네요. 아니 다시 한번 되물어보고 싶은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에 어떤 침해가 있게 되고 무엇이 훼손이 되는 겁니까?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박탈하려고 했던 사람을 파면을 하면 국민의 기본권이 회복되고 신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항권이라는 개념은 쓸 수가 없어요. 이건 진짜 기초 중에 ABC 중에 ABC예요. 도대체 저항권이라는 개념이 뭐냐 이걸 지금 되묻는 겁니다. 물론 논리적으로 싸울 생각은 1도 없습니다. 기력 소진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네. 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6101님이 12.3 계엄 때 국회 정문에서 맨몸으로 장갑차 막은 시민들 이게 저항권 아닙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시민의 저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있죠. 그게 결국은 그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설명해도 듣고 싶지 않겠죠, 그분들은? 귓등으로도 안 들을 겁니다. 하지만 그 새가 계속 유지될지 요거는 조금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집니다.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합니다.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입니다.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우원식 의장이 어제 이런 제안을 한 이유는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개헌 주장에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고 하는 반박이 있었고 이런 반박에 토를 달 여지는 사실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됨으로써 내란 종식이라는 화급한 당면 과제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개헌 제안을 한 것 같은데 자, 이 제안이 나오자마자 민주당 여러 의원들이 내란 종식 안 끝났다. 내란의 완전 종식이 돼야 된다. 내란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면서 반대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걸 짚어봐야 되는데요. 우원식 의장은 다른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이제 오늘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여야 정당의 지도부와 여러 차례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 지도부 안에서도 개헌 관련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하고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자 이걸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뭐가 사실일까? 우원식 의장은 여야 지도부와 그러니까 여러 차례 논의를 했고 공유를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우원식 의장의 이런 공유 주장이 과장된 건지 아니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오발탄인 건지 다시 말해서 당 지도부의 기류를 제대로 못 읽고 나선 것인지 이걸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요. 자, 이걸 알려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입을 쳐다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이재명 대표는 입을 열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늘 또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우원식 의장이 개헌 제안을 하기 전에 이재명 대표와 2번 만나서 개헌 논의를 했다라는 지금 보도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이제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튼 일단 먼저 이게 좀 확인이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문제 말고 살필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디테일입니다. 디테일? 많이들 얘기하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니까 이 디테일을 살펴야 되는 겁니다. 자, 디테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원식 의장은 추가적으로 3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개헌 절차에만 38일이 걸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취지의 주장이었고, 둘째, 4년 중임제에 대해 여야의 공감대가 넓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력구조 개편을 먼저 하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 내용이 뭐냐? 4년 중임제다. 이 이야기고요. 셋째, 4년 중임제의 적용 시점은 개헌 특위에 맡기겠다라고 해서 말을 아꼈습니다. 자, 이 3마디를 듣자마자 디테일의 복잡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3가지가 결국은 다 디테일한 문제라고 보는데, 첫째, 과연 여야가 빛의 속도로 4년 중임제에 합의할까요? 제가 아는 바로는 내심으로 내각제를 원하는 의원들도 꽤 많은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과연 바로 이렇게 빛의 속도로 개헌한다면 4년 중임제 오케이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확인할 부분이고요. 두 번째, 4년 중임제에 합의한다 손 치더라도 적용 시점, 즉 이번에 선출되는 대통령부터 적용할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질 공산이 매우 높습니다. 대선 승리를 자신하는 쪽은 이번부터, 반대쪽은 다음 대통령 측부터를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또 하나, 대선이 개헌 이슈와 맞물리면 대선 구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문제, 공학적 문제까지 걸쳐지게 됩니다. 이게 2번째로 복잡한 디테일이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38일이 아니라 60일이 훌쩍 지나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로 진행을 해야만 우원식 의장이 제안했던 2단계 개헌론 가운데 1단계 권력구조 개편만이라도 대선 때 같이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과연 그렇게 쉽게 되겠느냐. 이건 찬반을 떠나서 현실성 측면만 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국민투표 준비와 공고 기간 등을 감안하면 이달 말 늦어도 5월 첫 주까지는 지금 정치권 합의가 돼야지 이게 가능하다는 스케줄이 나온다고 하던데 그때까지 과연 되겠냐. 사실 이게 지금 미지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논의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우원식 의장이 얘기했다는 여야 지도부와 만나서 논의를 했고 공유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진짜냐 아니냐.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키포인트는 그거라고 봐요. 결국은 이게 뭐냐면 속도를 좌우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속도를. 근데 현재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공개적으로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것은 큰 틀에서의 환영이고 디테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각자 생각이 다 다르죠. 사실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거가 핵심인데 거기도 지금 내용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입을 꾹 닫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반대하고 나섰고 이런 상태에서 이미 그러니까 기초 작업이 다 이루어진 상태라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너무 빡빡한데 과연 그게 쉽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촌철님들 의견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꼬치조아님, 개헌은 마땅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완전한 내란 종식과 처벌이 이루어진 뒤에 해야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RT2008님, 시대정신이라고요? 저는 집회나 댓글에서 한 번도 개헌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글로 본 적도 없는데요. 시대정신 맞습니까? 라고 좀 물어주셨고, 강미리님, 권력 나눠먹게 하는 개헌은 필요 없습니다. 레드헤어님, 지금은 개헌이 아니라 계엄 처리가 우선입니다. 뭐 이런 의견들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반면에 문봉철님은 개헌 안 하면 다음 대통령도 임기 내내 탄핵 압력에 시달릴 텐데 개헌이 시대의
대세는 아닌가요? 라고 또 물어주셨네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개헌을 해야 돼요. 87년 체제의 산물은 이제는 수명을 다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여야의 이견이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문제는 권력이 새로 출범하고 나면 개헌은 더더욱 어려진다라고 하는 문제의식도 사실은 맞아요. 그렇죠. 하지만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언제 할 수 있느냐의 부분에서 답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아마 우원식 의장의 어제 제안은 그 배경이 있는 것이다. 이 점도 함께 보긴 봐야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